본 콘텐츠는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차 시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 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 능력 변화. 이는 어르신 교통사고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 중 신체 능력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 그 사례를 알아봅시다.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정선미 기자입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고령 운전자 수는 231만 명까지 치솟았지만 운전대를 잡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면허 따고 바로 할 때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 것 같아. 아니 순발력도 떨어지겠지요, 아무람. 그러면서 차가 무서워. 감각이 좀 느려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의 매일 운전하다시피 하니까 요즘에는 운전하면요 그냥 뭐 끼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해 평가한 결과 70대 이상 어르신 중 76%는 본인의 신체 능력이 좋다라고 응답했으며, 본인의 신체 능력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따라 신체 능력이 변화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운전 행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체 기능이 떨어져도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운전을 그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경제적인 방법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점검하는 법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등에 대해 배워봅시다. 먼저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력 저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운전 정보의 90% 이상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만큼 시력 저하가 오면 주변 교통 상황 파악이 힘들어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의 저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차로 변경을 위해 고개를 돌려 살피는 것도 힘들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도 느려져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각 신체 기능은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와 목의 움직임은 차로 변경 등을 할 때 접근하는 차량이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죠. 유연성이 떨어지면 거울로만 상황을 살피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팔과 손의 움직임도 중요한데 50견 등 팔에 이상이 있다면 핸들을 부드럽게 돌릴 수 없어 커브길 등에서 차로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은 어떤가요? 운전 정보의 90% 이상이 시력에 의존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것이 청력입니다. 다리와 발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가속, 감속을 하거나 급브레이크 등을 밟는 것 등은 모두 다리와 발의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이 필요로 한데 다리에 마비가 있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앞서 보셨듯 신체 기능 변화는 안전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체크리스트 문항에 스스로 답하시면서
현재 자신의 신체 기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저 시력 확인하기입니다. 1. 운전할 때 주변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 원거리와 근거리를 번갈아 볼 때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다. 계속해서 시력 확인하기입니다. 3. 신호등의 색깔 구별에 별 문제가 없다. 4. 야간에 운전할 때 주변 사물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5. 눈부신 빛등이 있어도 주변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음은 청력 확인하기입니다. 1. 차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다른 차의 경음기 소리 또는 긴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2. 방향 지시등을 작동했을 때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음은 머리와 몸 움직임 확인하기입니다. 1. 왼쪽과 오른쪽 같은 각도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 2. 어깨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고개를 돌릴 수 있다. 다음은 팔과 손 움직임 확인하기입니다. 1.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손과 팔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2. 최소 30분 정도 운전할 때 손가락과 팔 등에 쥐가 나지 않는다. 3.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 모두 핸들을 편하게 움켜쥘 수 있다. 계속해서 팔과 손 움직임 확인하기입니다. 4.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 후사경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팔을 뻗을 수 있다. 5. 핸들을 잡은 채로 두 팔을 교차하여 핸들을 조작할 수 있다. 다음은 다리와 발 움직임 확인하기입니다. 1. 발목만 움직여서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2. 운전석에서 15분 정도 앉아 있어도 다리나 발에 쥐가 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다리와 발 움직임 확인하기입니다. 3.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오른발로 원활하게 조절한다. 4. 발목을 위아래로 10도 정도는 기울일 수 있다. 어르신은 18개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나요? 만약 아니오라고 답하신 내용이 있다면 잘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 등을 평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신체 기능을 고려한 안전운전 실천 방법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실 때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까지의 운전 경로 및 교통 상황 파악하기. 둘째, 전방을 주시하고 머리와 목을 움직여 주변 상황을 자주 확인하기. 셋째, 차간 거리를 여유 있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차로 변경 하지 않기. 넷째, 악천후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기. 다섯째,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참지 말고 휴게소에서 쉬어가기. 계속해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안전운전 실천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하니 되도록 운전하시지 않도록 해요. 첫째, 근육,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면 운전하지 않기. 둘째, 피곤하거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하지 않기. 셋째, 예전처럼 운전하기 어렵다면 장거리 운전, 야간 운전은 되도록 하지 않기. 넷째, 신체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잦으면 운전면허 반납 고려하기.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까요? 안전운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신체 기능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정답은 5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력과 청력, 머리와 목, 팔, 다리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안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운전하기 전 수시로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해야겠죠? 감기약을 먹고 나서는 운전해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콧물, 재채기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자동차 운전 등의 기계류 조작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이 필요하면 감기약 처방에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운전금지 약물 처방을 빼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참고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고령자 주행 안전 풀 영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뭘 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자, 이제부터는 실천 고고고!